자, 이번 영상에서는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와 빅쿼리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만들어진 이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등록하고요. 이제 사용자가 무언가를 쿼리했을 때의 그 내용을 가지고 빅쿼리까지 이동을 해서 정보를 등록하거나 또는 읽어드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빅쿼리랑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기존의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봤죠. 이번에는 이 플레이북에 툴을 같이 연동을 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툴에서 연동된 정보를 가지고 이 클라우드 펑션과 연결을 해서 플레이북에서 무언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황에 툴을 트리거를 걸어서 툴에서 펑션을 호출하고 펑션에서는 빅쿼리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플레이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첫 문장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에 대한 페이보릿이 이제 어떤 취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그러한 그 취향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따로 받아서 추후에 이런 그 프로모션이 있으면 그 프로모션 즐길 수 있게끔 이 이메일 주소와 선호도를 조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었을 때에는 이 툴을 호출해서 이 툴에서 무언가 처리되게끔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넘기고, 그리고 이런 초콜릿이나 스트로베리 등등등을 서로 이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플레이북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툴을 호출할 때, 예,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툴즈에서 작성된 이 툴을 호출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툴의 이름이 결국은 레코드 페이보릿 플레버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툴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자, 툴은 오픈 API를 이용했습니다. 오픈 API 3.0.0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인포 정보에 이 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버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서버는 이 툴이 호출됐을 때에 이 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클라우드 펑션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스 정보는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루트 정보로 해서 값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루트만 넘길 것이고,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썸머리 그리고 오퍼레이션 아이디 이런 정보들을 쭉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에서는 이 현재 이 기능이 어떤 걸 하는지 디스크립션에서 favorite flavor에 대해서 애드를 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컨텐트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JSON 형식으로 넘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스키마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참조한 레프, 그러니까 참조하는 값은 컴포넌트 아래 스키마 아래 favorite flavor라는 요 내용 밑에 있는 정보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있게 돼요. 지금은 이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아래에 안 넣고 옆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 아래 스키마 안에 favorite flavor 라는 정보에 얘에 대한 스키마 정보, 그래서 타입은 오브젝트고요. 프리포티스에서 촉성 값은 이메일과 favorite flavor라는 두 개의 값이 있고, 각각 타입이 스트링 형식이다. 그래서 이 스키마 정보를 여기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성공했다면 200을 해서 success로 끝내라 라는 정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로 결국은 빅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쿼리 쪽을 보시면 빅쿼리에 대한 필드 값이 이메일과 favorite flavor라고 되어 있고 각각이 스트링 정보 되어 있죠. 실제 들어가 있는 샘플 값들을 보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펑션을 이제 구성하게 될 건데요. 클라우드 펑션에서는 이 빅쿼리 자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빅쿼리에 대한 값을 따로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클라우드 펑션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동작되는 값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functions framework.htp에서 htp로 읽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해줘라 가 되는 것이고, 이걸 동작하기 위해서 또 위에 이제 그 홈 정보 등록하는 그런 내용들도 따로 이제 이 클라우드 펑션 쪽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쳐야 되면 리퀘스트 정보 올 것이고요. 이 리퀘스트 정보는 이 툴에서 전달된 값이 될 거예요. 툴에서 전달된 값이고 그 정보들이 이 스키마 정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에서 전달받은 여기 있는 이 이메일 주소와 favorite flavor라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이 툴에서 전달하고, 이 툴은 여기에서 이제 값을 필터링해서 이 형식에 맞게끔 값을 정의를 하고 그 값을 이 클라우드 펑션에다가 전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으면 리퀘스트 정보는 결국은 이메일과 favorite flavor라는 두 개의 정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JSON 형식으로 해서 get JSON에서 JSON 형식으로 값을 나누어서 받게 될 것이고, 그 값을 request JSON이라는 값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빅쿼리를 접속하기 위해서 빅쿼리.client로 연결해서 빅쿼리의 핸들 값 얻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테이블 정보 마찬가지, 테이블 정보에다 프로젝트 ID,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셋, 그리고 테이블명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row to insert라는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할 값을 JSON 형식으로 바꾼 것이고요. 이메일 정보는 여기서 받은 이 request JSON에 이메일 정보를 넣어줘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favorite flavor 정보도 request JSON에서 받은 그 정보로 그대로 전달해줘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력할 정보를 JSON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빅쿼리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그 빅쿼리 핸들 있죠. 그래서 BQ 클라이언트에 insert rows JSON이라는 형식으로 값을 전달할 건데, 전달하는 형식 그 위치는 테이블 IO, 여기 있는 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값을 넣어줄 것이고, row to insert, 이 위에서 만든 이 값입니다. 이 정보 형식으로 해서 값을 insert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전달받는데, 만약에 이 값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즉 에러가 없다 되겠죠. 에러가 없다면 성공한 거니까 메시지로는 새로운 로우 값을 추가했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에러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출력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코드 되는 거예요. 전체 흡입에 대한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질 게 일단 빅쿼리예요. 빅쿼리를 만들고, 물론 이제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 값들을 참조하고 되다 보니까 빅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런에서 펑션 만들고 동작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 동작이 된다면 이 클라우드 펑션을 이 컨버세이션 에이전트의 플레이북과 툴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쿼리 만들 건데, 일단 빅쿼리에서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 거예요. 데이터셋을 만들려면은 빅쿼리 들어가셔서 빅쿼리 스튜디오에 제일 먼저 프로젝트 명 있죠. 프로젝트 명에서 이 점점점, 이 세로점 3개 이걸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팝업창에서 Create Dataset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기본의 데이터셋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도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 점점점 그 다음에 create table 하신 다음에 나타난 팝업창에서
테이블명 그리고 스키마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빅쿼리에 대한 데이터셋과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제 클라우드 런을 가서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런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거기 메인 주제 중에서 어, 이 마지막에 있는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write 펑션이라는 아이콘입니다. 펑션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죠. 이제 기존의 이 GCP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 펑션과 클라우드 런이 서로 분리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클라우드 런으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됐고, 그래서 클라우드 런 안에서 이 펑션을 별도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클릭하시면 클라우드 펑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비스명 넣어주시고, 사용할 그 런타임 값은 파이썬 현재는 3.13까지 나왔는데 3.12로 해서 적용 사용할 것이고, 다음에 인증 쪽은 따로 인증을 받아서 트랙게끔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환경이 설정되면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져요. main.py와 requirements.txt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게 기본 값인 펑션 정보와 빅쿼리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를 이 requirements 텍스트에 값을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구글 cloud 빅쿼리라고 하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메인 정보는 아까 보신 코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메인 코드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코드를 그대로 넣어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여기에 펑션 엔트리 포인트 위치에 여기서 만든 이 펑션명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이 펑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펑션명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이 펑션 자체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정보 꼭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 되셨으면 이 save the redeploy를 처음엔 deploy 나타날 거예요.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redeploy 바뀐 것 같은데, save and deploy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배포가 쭉 되게 될 겁니다. 자, 배포가 성공되면 이렇게 컴플리트 3개가, 4개가 나타나될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테스트 이 부분을 클릭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정보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클라우드 쉘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터미널이 열리게 됩니다. 터미널이 열리게 되고 이 터미널에서 위에 있는 이 정보가 컬러에서 접근을 시도해서 이 정보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던지될 겁니다. 성공하면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새로운 로우가 추가됐다 라고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펑션 자체가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라고 알 수 있죠. 실제 잘 들어갔는지 빅쿼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메일과 페이버릿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이동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 이동하시고 앱스에 create 앱 그리고 컨버세이션 에이전트에 create 클릭하시면 이 컨버세이션 에이전트 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enable 하시고 아마 이제 기존에 하셨던 이제 이 enable 버튼은 안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프로젝트도 아마 선택이 되셨을 거고, 안 됐다면 선택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할 필요 없겠죠. 에이전트가 아마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바로 여기로 오게 될 거예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 만들어준 창, 이 창 아니면 여기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들 중에서 빌드 요원을 선택하시면 이 플레이북을 이용한 에이전트 만드는 거가 되겠죠. 자, 에이전트 이름 간단하게 써주시고, 다음에 툴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에서 툴을 연동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에이전트의 디폴트 제너레이트 플레이북이라는 화면이 처음에 나타날 건데, 그거에서 이제 이전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북 위치에서 이제 툴즈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툴즈 체크하시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나는 크레이트 클릭하시면 이제 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툴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정보들 그대로 쭉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이제 한 줄로 되어 있죠. 값이 한 줄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였어요. 어쨌든 이걸 쭉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툴 이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 야물 정보에다가 위에서 복사한 값을 쭉 넣어 주시고 반드시 이 URL 정보는 아까 클라우드 런에서 만들어진 그 URL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클라우드 런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 정보를 복사 누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클라우드 런에 대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URL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복사하셔서 이 아래에 있는 여기에 그 위치 리버 클라우드 펑셔널 URL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이렇게요.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런에서 이 정보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클라우드 런이 아니라 여기죠. 이제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클라우드 런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권할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 런에서 인증 거친 내용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인증 처리하기 위해서 IAM 정보 처리하셔야 됩니다. IAM 쪽으로 이동하셔서 여기 있는 Include Provide Role Grant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이 정보 안 나타날 거예요. 이 정보가 숨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다 다이얼로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가 기존에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라고 검색하시면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한 서비스 어카운트 나타납니다. 이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놈은 결국은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와 클라우드 런이 통신하기 위해서 그냥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정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기본적인 정보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 편집 모양 이 에디트 버튼 이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라우드 런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런 인보커라는 이러한 롤을 설정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이제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에서 클라우드 런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북 만들게요. 이제 플레이북은 가장 디폴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할 겁니다. 여기서 라우팅 돼서 툴로 이동한 다음에 클라우드 런 빅콜이 올라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레이북은 이 플레이북 클릭하시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이 디폴트 제너레이트 플레이북 그대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북에 대한 이름, 골,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각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네임, 골,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테스트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하이에서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인사해 줄 거고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역사들 뭐 간단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너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냐에 대한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 입력해 주시면 이런 정보로 이제 레코딩 됐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추천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플레이북과 그 다음에 빅쿼리 연동해서 빅쿼리의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쭉 저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바로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 스페이스와 연동하는 그런 내용의 조만간 또 제가 촬영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